어깨에 있는 쇄골, 제1번 늑골, 견갑골, 경추 혹은 상부 흉추 이런 구조물이 이루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 공간으로 해서 상완 신경충이라는 쇄골하 동맥, 쇄골하 정맥 이 세 가지의 구조물이 통과하게 됩니다.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이 세 가지 구조물이 압박을 받아서 증상을 일으킬 때 흉곽 출구 증후군이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단과 검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상완신경총의 하부, 로우 트렁크라 그러는데 그 부위를 주로 압박을 하면서 생기게 되죠. 대부분이 척골신경에 침범을 하게 되고 요골하고 정중신경은 눌러지는 부위에 따라서 부분적인 이상이 생기게 됩니다. 이학적으로 환자를 진단을 해보면 티넬 징후라 그러죠. 쇄골 위에 부위를 쳤을 때 찌릿찌릿한 느낌, 압통 이런 걸 느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신경 압박 가능한 곳을 먼저 검사를 해서 그래서 수근관, 척골관, 주관절, 요골관 증후군 검사를 우선 해가지고 말초신경적 이상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흉곽 출구 증후군으로 인한 신경 이상이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크게 두 번째로 유발 검사가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들을 동원해서 그 증상을 유발시켰을 때 신경이 눌려져서 오는 저린 증상, 통증이라든지 요골 동맥이 뛰는 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검사 방법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부 경사검사 넥 틸트 테스트라는 것도 있고 과외전 검사, 흉쇄 압박 검사, 루 검사, 장지 긴장 검사, 에디슨 매뉴버, 홀스테드 매뉴버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전사각근 차단술이라는 게 있죠. 이것은 전사각근, 중사각근, 하사각근 이렇게 세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 사이로 해서 상완신경총이 지나가게 되는데 전사각근 쪽 신경을 차단을 해보면 증상의 호전을 보면서 질환을 유무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방사선학적으로는 폐부학적인 이상들, 선천적 이상을 볼 수가 있는데 CT를 찍고 3차원적으로 돌려보면 이상 여부가 굉장히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진단을 할 수도 있고 칼라 도플러 초음파로 해서 혈관 자체가 눌려지면서 오는 이상을 혈류를 봄으로써 알 수도 있고 혈관 촬영술 그런 거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기 진단적 평가인데요. 신경이 눌려진다든지 하면 전기신경 전도 검사로 해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단한 자가검사법을 말씀을 드릴게요. 왼쪽이 안 좋다 하면 왼쪽 팔을 떨어뜨리고 목을 뒤로 제껴서 신전을 반대쪽으로 한 다음에 이 스칼린 마스를 타이트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팔이 저림이 오는지 안 그러면 요골 동맥을 짚어서 동맥이 뛰는 게 감소한다든지 그런 것을 검사를 해볼 수 있겠고 팔을 올리면 이쪽이 좁아지니까 증상이 심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엮기드는 자세를 취해가지고 손을 오므렸다 폈다 이것을 한 3분간 계속 해봅니다. 여기서 저림 증상이 온다든지 동맥의 펄스가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루 테스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자가 진단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게 절대적인 진단 방법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질환과 감별해야 될 질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 경추 추간판 탈출증, 디스크죠. 그 다음에 퇴행성 경추 질환, 그 다음에 견갑부, 어깨 쪽에 활액낭염, 건염, 회전근개 증후군. 세 번째는 말초신경 쪽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되겠는데요. 손목 터널 증후군, 척골관 증후군, 상완신경총 손상. 네 번째는 혈관 쪽에 문제가 생기는 질환들과 감별해야 되겠죠. 혈전이 생기는 혈전 정맥염, 뇌동맥궁 증후군, 혈관염, 레이너 증후군. 그런 여러 가지 질환들과 감별 진단을 요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치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질환은 서구에서 굉장히 발병률이 높고 동양인들은 굉장히 적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존적 치료로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약물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소염진통제, 항우울제, 수면유도제, 근육이완제 같은 것을 써서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겠고 주사를 써서 호전시킬 수도 있습니다. TPI라고 통증 유발점 주사를 볼 수도 있겠고 전사각근 차단술, 요즘은 보톡스도 가끔 사용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보톡스는 제 생각에는 좀 위험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물리치료죠. 흉곽 출구 쪽을 이완시키는 게 물리치료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스트레칭 한다든지 도수를 통해서 근육을 이완시키는 거, 특히 사각근 이완, 그 다음에 흉곽 출구를 넓히는 운동, 숨쉬기 같은 것도 트레이닝을 시켜서 흉곽 출구가 좁아지지 않게 훈련시키는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근막 이완, 자세 교정 이런 것들이 흉곽 출구 증후군의 증상을 호전시킬 수 있는 보존적인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보존적 치료에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있겠죠. 3 내지 6개월 정도 보존적 치료를 적극적으로 해서 환자를 호전시켜 보는데 악화되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럴 경우는 수술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술은 사각근, 근육을 절제하는 경우죠. 근육이 계속 눌러지니까 전사각근, 중사각근을 절제하고 상완신경층 눌러주는 것을 감압시키는 그게 기본적인 수술이겠고, 아까 제1肋골 기형이 있으면 절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동맥이나 정맥이 눌려져서 혈전이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혈전 제거술을 시행해야 되겠고, 가끔 혈전이 너무 광범해가지고 제거가 안 될 때는 혈관 우회술도 시행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서양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8% 정도의 유병률이 있는데 그 중에 환자의 5%가 수술을 필요로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에서는 수술이 드문 질환이다 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보존적 치료에 힘쓰면 잘 치유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생활 가이드는 목하고 어깨 쪽에 경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거북목 같은 게 올 수 있는 자세를 피하는 거, 틈틈이 스트레칭 해주는 거, 상체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시는 분들도 이런 증상이 발견되면 운동량을 조절하는 게 좋겠죠. 손을 위로 올리는 운동, 만세하시고 주무시는 분들, 만세하고 주무시면 회전근개 충돌 증후군도 생길 수가 있죠. 그런 분들 자세를 교정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웨이트 많이 하시는 분들, 수영하시는 분들, 군인들, 그런 분들은 일반적인 염자나 근육의 염증 이런 거로 또 오인할 수가 있는데 흉곽 출구 증후군도 생길 수 있다는 걸 항상 염두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좋은 콘텐츠로 만나 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